조선시대 중전의 하루. 궁궐의 중심 중전. 새벽 5시 경복궁 교태전. 궁궐의 어둠이 채가시기 전 파루의 북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조선 왕궁 중심부에 위치한 교태전. 이곳은 왕비, 즉 중전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중전이라는 이름은 중심부에 있는 건물에서 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침전인 강령전이 궁궐의 정중앙에 있다면 왕비의 교태전은 그 바로 뒤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전. 왕의 정식 부인이자 나라의 어머니 국모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왕의 아내가 아닙니다. 내명부 전체를 관장하는 수장이며 궁궐 내 수백 명의 궁녀들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왕도 내명부 일에는 함부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전의 권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중전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그녀의 삶 뒤에 숨겨진 막중한 책임과 역할, 그리고 고독한 일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중전의 새벽 문안과 아침 일과. 새벽 5시 기상과 아침 준비. 파루가 울리자 교태전의 지밀상궁들이 움직입니다. 중전의 침소 앞에서 대기하던 지밀상궁은 조심스럽게 중전을 깨웁니다. 마마, 파루가 울렸사옵니다. 중전은 왕처럼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해야 했습니다. 효를 중시하는 유교국가 조선에서 왕과 왕비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우서른께 문안을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밀상궁들이 중전의 세수를 돕고 머리를 단정히 손질합니다. 중전의 의복은 친박나인들이 미리 준비해둔 것입니다. 친박나인들은 왕과 왕비의 옷을 비롯해 궁중에서 필요한 모든 의복을 제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수박나인들은 복식과 장식물에 술을 놓는 일을 담당했죠. 오전 6시 아침 문안. 단정하게 차림을 갖춘 중전은 대비전이나 대왕 대비전으로 향합니다. 대비는 선대왕의 왕비로 현재 왕의 어머니입니다. 대왕 대비는 선선때 왕의 왕비이죠. 중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어른들께 문안을 드려야 했습니다. 대비마마, 밤새 안녕하셨사옵니까? 문안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이는 왕실의 위계 질서를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중전은 현재 내명부의 수장이지만 대비와 대왕 대비는 왕실의 최고 어른입니다. 특히 대비가 왕의 생모일 경우 그 권력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문정왕후나 명성왕후처럼 강력한 대비들은 수렴청정을 하지 않을 때도 정사에 개입할 만큼 영향력이 컸습니다. 중전은 매일 이 어른들의 안부를 살피고 건강을 챙기며 그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오전 7시 아침 수라. 문안을 마친 중전은 교태전으로 돌아와 아침 수라를 받습니다. 수라는 왕과 왕비가 먹는 식사를 부르는 말입니다. 중전의 수라상은 내소주방에서 준비됩니다. 내소주방과 외소주방의 궁녀들이 협력하여 왕실의 음식을 장만했죠. 수라상에는 12첩 반상이 올라옵니다. 밥, 국, 찌개, 김치, 각종 반찬들. 하지만 중전은 이 음식들을 모두 먹을 수 없습니다. 독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먼저 상궁이 맛을 보는 기미상궁이 독을 살핍니다. 식사 중에도 중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밀상궁들이 옆에서 시중을 들고 식사 예법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중전의 오전, 내명부 관리와 궁중 업무. 오전 8시, 제조상궁과 회의. 아침 식사 후 중전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됩니다. 제조상궁, 일명 큰방상궁이 교태전으로 들어옵니다. 제조상궁은 중전을 제외한 모든 궁녀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승은상궁과 후궁을 제외한 수백 명의 궁녀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죠. 마마, 어제 친방에서 만든 대전의 용포가 완성되었사옵니다. 또한 세숫간에서 보고드릴 일이. 제조상궁은 중전에게 궁중의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지밀에서 일어난 일들. 친방, 수방, 세숫간의 업무 진행 상황. 내소주방과 외소주방의 식재료 관리. 생과방의 과일 재배 현황. 세답방의 세탁물 관리. 중전은 이 모든 보고를 듣고 지시를 내립니다. 친방의 공주마마 혼례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라. 수방에서 대비전 병풍에 수 놓는 일을 서두르도록. 오전 9시 부제조상궁의 재산관리 보고. 이어서 부제조상궁, 일명 아리꼬상궁이 들어옵니다.
그녀는 내전의 창고, 즉 하고를 관리하는 상궁입니다. 마마, 이번 달 내탕금 지출 내역을 아뢰옵니다. 내탕금은 왕실의 사적인 재산입니다. 중전은 이 돈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궁중의 각종 행사 비용, 궁녀들의 녹봉, 필요한 물품 구입 등을 모두 내탕금에서 지출합니다. 중전은 장부를 꼼꼼히 살핍니다. 세자궁에 필요한 물품은 넉넉히 보내도록 하라. 대비마마께 올릴 약재는 최상품으로 구하도록. 부재조상궁은 중전 바로 다음 가는 실권자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자가 권력을 쥐는 법이니까요. 오전 10시 감찰상궁에 보고. 감찰상궁이 들어옵니다. 그녀는 궁녀들을 감찰하고 상벌을 담당하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마마, 간밤에 외소주방의 나인 하나가 규율을 어긴 일이. 중전은 궁녀들의 규율을 엄격히 다스려야 했습니다. 궁녀들은 왕의 여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사통하면 즉시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임신한 상태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 나인을 의금부로 보내라. 궁법은 엄하다는 것을 모두 알게 하라. 중전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자비로운 궁모이지만 궁중의 질서를 지키는 것은 그녀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오전 11시 내외명부 관리. 중전은 내명부뿐만 아니라 외명부도 관리해야 했습니다. 내명부는 궁궐 안의 여성들, 후궁과 궁녀들을 말합니다. 외명부는 왕족과 고위 관료의 부인들입니다. 공주, 옹주, 군주 등 왕의 딸들도 외명부에 속합니다. 중전은 내명부와 외명부 모두의 수장입니다. 왕이 품계가 없듯 왕비도 품계를 초월한 존재입니다. 오늘은 공주의 혼례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전은 외명부 부인들을 불러 혼례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공주의 혼례복은 준비되었는가? 부마의 집은 제대로 마련되었는가? 공주와 혼인한 부마는 종이품에 위에 봉작되어 곡식 88석과 포 20피를 받습니다. 옹주와 혼인한 부마보다 훨씬 높은 대우를 받죠. 이는 왕비의 딸과 후궁의 딸을 구분하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중전의 오후 교육과 후궁 관리. 오후 12시 낮것상. 중전은 점심에 정식 수라가 아닌 낮것상을 받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하루 두 끼만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왕과 왕비도 점심에는 면 요리나 만두 같은 간단한 음식만 먹었습니다. 오후 1시 왕세자빈 교육. 동궁에서 왕세자빈이 찾아옵니다. 중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차기 중전이 될 왕세자빈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왕세자빈도 언젠가는 중전이 되어 내명부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자빈 내명부를 다스리는 것은 엄하되 자비로워야 하느니라. 제조상궁은 중전의 오른팔과 같으니 그를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니라. 중전은 왕세자빈에게 궁중 예법, 내명부 관리법, 의례 진행 방법 등을 가르칩니다. 여사들이 소학, 내훈, 연려전 등을 가르치지만 실제적인 궁중 운영은 중전이 직접 가르쳐야 합니다. 공주와 옹주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시는가? 예, 공주는 중전마마의 소생이니 대군과 같은 예우를 받고 옹주는 후궁 소생이니 군과 같은 대우를 받사옵니다. 그렇소. 그러나 옹주라도 왕이 딸이니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오후 2시 후궁들과의 만남. 오늘은 후궁들이 중전에게 문안을 드리는 날입니다. 후궁들이 차례로 교태전에 들어와 예를 올립니다. 정의품 빈부터 종사품 수건까지 신분에 따라 순서대로 들어옵니다. 중전과 후궁의 관계는 미묘합니다. 중전은 내명부의 수장으로서 후궁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후궁들은 왕의 총애를 받는 여인들이며 때로는 왕자를 낳아 막강한 권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희빈, 몸은 좀 어떠하신가? 마마의 은덕으로 평안하옵니다. 중전은 후궁들을 자상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날카롭습니다. 후궁들 사이의 권력 다툼을 살피고 그들이 궁중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감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궁녀 출신 후궁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장녹수, 김계시, 장희빈처럼 신분이 낮은 출신이 왕의 총애를 받아 권력을 휘두르면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오후 3시 참 간식 시간. 중전은 참이라고 부르는 간식을 먹습니다.
간단한 면 요리와 혹은 다과상이 올라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쉴 수는 없습니다. 시녀 상궁이 들어와서 왕 대비의 친정에서 온 서찰을 전합니다. 시녀 상궁은 중전과 대비, 왕 대비의 비밀스런 서적을 관리하고 문서를 작성합니다. 때로는 중전의 친정이나 대비의 친정에 특사로 가기도 하고 왕의 행차에 동행하기도 합니다. 중전은 서찰을 읽고 답장을 구술합니다. 시녀 상궁이 궁채로 아름답게 써내려갑니다. 중전의 저녁 의례와 왕과의 만남. 오후 4시 궁중 의례 준비. 내일은 중요한 궁중 의례가 있습니다. 중전이 참석해야 할 의례는 매우 많습니다. 왕실의 제사, 왕과 왕비의 생일 잔치, 왕세자 책봉식, 공주의 혼례. 이 모든 의례에서 중전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왕실 제사에서 중전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종묘에 가서 선왕과 선왕비들께 제사를 올리는 것은 왕과 중전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의례를 위한 복식을 점검합니다. 이 대례복이 마맞게 잘 맞는지 확인해야겠사옵니다. 친방상궁이 대례복을 가져옵니다. 중전은 의례에 따라 다른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제사에는 제복을, 잔치에는 예복을, 평상시에는 상복을 입습니다. 오후 5시 석수라. 중전은 저녁수라, 즉 석수라를 받습니다. 아침 수라와 마찬가지로 12첩 반상이 올라오고 기미상궁이 먼저 맛을 봅니다. 식사 후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곧 저녁 문안을 드리러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후 8시 저녁 문안. 중전은 다시 대비전과 대왕 대비전으로 향합니다. 대비마마, 밤 안녕하옵소서. 아침 문안과 저녁 문안, 하루에 2번 윗어른께 인사를 드리는 것은 중전의 일상입니다. 이는 왕실의 효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오후 9시 왕과의 만남. 저녁 문안을 마친 중전은 강령전으로 향합니다. 왕은 낮 동안 편전에서 신하들과 국사를 논의했습니다. 경연에서 공부를 하고 상소를 검토하고 지방관들을 접견했죠. 저녁이 되어서야 비로소 침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전과 왕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왕과 왕비는 같은 침전을 쓰지 않았습니다. 왕의 침전은 왕 혼자만 쓰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는 왕의 침전이 우주의 황극을 상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다는 유교적 이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지밀에서 지밀 궁녀들과 생활했습니다. 중전이 왕을 만나는 것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대전, 오늘 조정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사옵니까? 내일 종묘제사 준비는 잘 되었는가? 두 사람은 국사를 논의하고 왕실의 일들을 상의합니다. 때로는 후궁들의 일로 의논하기도 합니다. 희빈이 왕자를 낳았으니 그 아이를 내전 취자하여 중전의 아들로 삼는 것이 어떠하오? 내전 취자. 후궁의 아들을 왕비 자신의 아들로 삼는 것. 이것은 중전의 배타적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후궁이 낳은 아들을 왕비의 아들로 입적시켜 정통성을 강화하는 제도였죠. 영조는 숙빈 최 씨의 아들이었지만 인원왕후에게 입적되었습니다. 순조는 수빈 박 씨의 아들이었지만 효의왕후에게 입적되었습니다. 중전의 이 권력은 왕실의 계승 질서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왕과 중전의 밤. 공식적인 이야기가 끝나면 왕은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밤 누구의 처소에서 머물 것인가? 왕이 중전의 처소를 방문하려면 반드시 승지를 통해 미리 알려야 했습니다. 갑자기 찾아갈 수 없었죠. 중전도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대전께서 중전마마의 처소로 거동하신다. 승지의 전가를 받으면 교태전은 분주해집니다. 지밀상궁들이 침소를 정돈하고 중전의 야복을 준비하고 향을 피웁니다. 왕이 중전의 침소에 머무는 밤, 지밀상궁들은 문 밖에서 밤을 새웁니다. 혹시 모를 급한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얼마나 자주 오느냐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중전은 일주일에 2~3번 왕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특히 후사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이 있을 때는 더욱 자주 왕이 찾아왔죠. 하지만 총애를 잃은 중전은 한 달에 1번,
심지어 몇 달에 한 번만 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왕은 중전뿐만 아니라 여러 후궁들의 처소를 오가야 했습니다. 정의품 빈부터 종사품 수건까지 왕의 총애를 받고 싶어하는 후궁들이 많았으니까요. 특히 왕이 깊이 총애하는 후궁이 있으면 중전은 더욱 외로워집니다. 숙종과 장희빈의 경우를 보십시오. 숙종은 장희빈에게 빠져 인현왕후를 패비로 만들고 장희빈을 왕비로 삼았습니다. 중전의 자리도 왕의 마음 하나로 흔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전은 밤마다 궁금했을 것입니다. 오늘 밤 대전께서는 어느 처소에 계실까? 이번 달에는 몇 번이나 나를 찾아오실까? 저 후궁이 왕자를 낳으면 나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떤 중전들은 왕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왕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가꾸고 현명한 조언자가 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떤 중전들은 체념했습니다. 왕의 사랑을 포기하고 대신 내명부의 수장으로서의 권위와 대비가 되었을 때의 권력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오늘 밤 왕은 중전의 처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전께서는 희빈의 처소로 거동하신다 하옵니다. 지밀상궁의 조심스러운 보고에 중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하냐? 알았다. 중전의 목소리는 담담합니다. 이미 익숙해진 일입니다. 왕과 침전을 같이 쓸 수 없는 중전은 혼자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왕이 올지 안 올지, 올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불안한 밤들. 중전의 침소는 왕이 오는 밤에는 따뜻했지만 왕이 오지 않는 밤에는 그 어느 곳보다 추운 곳이었습니다. 중전의 특별한 역할들. 친잡례, 중전만의 의례. 중전에게는 특별한 의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친잡례입니다. 왕이 친경례를 통해 백성들에게 농사의 본을 보이듯 왕비는 친잡례를 통해 양잠의 본을 보였습니다. 봄이 되어 뽕잎이 피면 중전은 세자빈과 내외명부 여성들을 거느리고 채상단으로 행차합니다. 먼저 선잠단에서 누에의 신인 서릉씨에게 제사를 올립니다. 이는 중전이 직접 제사를 주관하는 유일한 의례입니다. 제사를 마친 후 채상단에서 뽕잎을 따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왕비는 5가지 뽕잎을 딴다. 왕세자비는 7가지를 딴다. 내외명부는 9가지를 딴다. 이는 왕이 친경례에서 5추, 세손이 7추, 종신이 9추를 행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딴 뽕잎을 들고 잠실로 이동하여 누에에게 먹입니다. 이로써 친잡례가 끝납니다. 성종 8년 1477에 처음 시작된 친잡례는 조선시대 내내 중요한 왕실 의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조 43년 1767에는 영조가 23세의 정순왕후를 위해 특별히 경복궁 예터에서 친잡례를 거행했습니다. 이 의례는 단순히 양잠을 장려하는 것을 넘어 중전의 권위를 세우고 애민 사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였습니다. 왕실 교육의 책임자. 중전은 왕실 자녀들의 교육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왕자와 공주가 태어나면 중전은 보모상궁을 선정하여 양육을 맡깁니다. 보모상궁은 왕자와 공주의 육아를 담당하는 상궁으로 그 중에서도 왕세자의 보모가 가장 격이 높았습니다. 특히 왕세자는 차기 왕이 될 인물이기에 교육이 중요했습니다. 중전은 왕세자가 올바른 왕이 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공주와 옹주들의 교육도 중전의 몫이었습니다. 여사들이 소학, 내훈, 연려전을 가르치지만 실제 생활 예절과 궁중법도는 중전이 직접 가르쳤습니다. 대비로서의 권한. 중전이 왕의 승하 후 대비가 되면 그 권한은 더욱 막강해집니다. 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 대비는 수렴청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발을 치고 그 뒤에서 정사를 듣는 수렴청정은 대비의 특권이었습니다. 또한 대비는 다음 왕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아들이 없어 반계에서 왕을 뽑아야 할 때 대비의 결정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문정왕후는 명종이 어릴 때 8년간 수렴청정을 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정순왕후는 정조 사후 순조가 즉위하자 수렴청정을 하며 왕실을 이끌었습니다. 대비의 권한은 때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왕권이 약할 때 왕실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전의 밤 고독과 책임. 오후 11시 침전으로.
왕과의 만남을 마친 중전은 교태전 자신의 침소로 돌아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갑니다. 지밀 상궁들이 중전의 옷을 벗기고 머리를 풀어줍니다. 세수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소. 모두 물러가도록 하라. 예, 마마. 편히 주무시옵소서. 상궁들이 물러가고 침소에는 정적이 흐릅니다. 중전의 고독. 중전은 혼자 남습니다. 왕실의 중심에 있지만 그녀는 외롭습니다. 10대 초반에 간택되어 궁궐에 들어온 어린 소녀는 어느새 나라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는 궁 밖에 있고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왕은 후궁들의 처소를 오가며 밤을 보냅니다. 왕과 침전을 같이 쓸 수 없는 중전은 혼자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면 중전의 지위는 불안해집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역사 속 많은 중전들이 왕의 무관심 속에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떤 중전들은 왕의 후궁에게 밀려 패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전의 책임. 하지만 중전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녀는 국모입니다. 모든 여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내명부를 올바르게 이끌어야 하며 왕실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후궁이 왕자를 낳으면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비와 대왕 대비를 모시고 왕세자빈을 교육하고 공주들을 시집 보내고 궁중 의례를 주관하고 수백 명의 궁녀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중전의 삶은 화려하지만 자유롭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중전의 기도. 잠들기 전 중전은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늘이시여, 대전께서 성군이 되시도록 도우소서. 왕세자가 건강하게 자라 훌륭한 왕이 되게 하소서. 왕실이 평안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하소서. 중전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왕실과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전의 숙명입니다. 중전, 그 무게를 견디다. 새벽 5시, 다시 파루가 울립니다. 중전의 하루가 또다시 시작됩니다. 문안을 드리고 수라를 받고 제조상궁의 보고를 듣고 후궁들을 관리하고 의례를 준비하고 왕을 만나고 매일 같은 일과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중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조선 왕실의 중심이며 모든 여성의 모범입니다. 중전이라는 자리는 영광스럽지만 무겁습니다. 권력이 있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화려하지만 고독합니다. 그럼에도 역사 속 많은 중전들은 그 자리를 훌륭히 지켜냈습니다. 명성황후는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왕실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인현왕후는 패비가 되었다가 복이 되는 고난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정순왕후는 어린 나이에 중전이 되어 수렴청정으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녀들은 단순히 왕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어머니였고 왕실의 기둥이었으며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탱한 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전의 하루를 통해 그녀들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려한 궁궐 뒤에 숨겨진 책임과 고독, 그리고 그 무게를 견뎌낸 여성들의 이야기. 이것이 조선시대 중전의 진짜 모습입니다.